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 만들기 프로젝트의 당달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드릴 레슨의 주제는요, 저희가 지금까지 뒤돌려치기 패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를 마감으로 옆돌려치기 쪽으로 레슨을 좀 옮겨가려고 하다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세 가지죠.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살짝 소개를 드리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또 레슨을 하게 되었고, 주제는 뭐냐면 오늘은 실전 패턴을 놔두고 오늘 끌어쳐야 되는 뒤돌려치기 패턴과 끊어치기를 해야 되는 뒤돌려치기 패턴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패턴이 아니라 타법적인 요소의 약간 기술적인 레슨이 되겠죠. 타법 시간에 저희가 초기 단계, 초급 단계에서 타법에 대한 소개를 좀 많이 드렸었죠. 끊어치기를 하는 방법과 끌어치기를 하는 방법은 실제로는 큐질도 약간 다르죠. 스트로크도 약간 다르지만 당점의 높이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끌어치기가 끊어치기보다는 분리각을 더 많이 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끊어치기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대표적인 공들이 어떤 공이냐면요, 이목적구의 위치가 빅볼이 아닌 경우죠. 마치 지금처럼 일적구와 수구의 기울기가 억각으로 서 있어도 이목적구의 위치가 지금과 같이 서 있으면 다소 기술이 조금 덜 들어가든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맞아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목적구의 위치가 지금처럼 허공에 있게 되면 반드시 에러 맞은 범위 내로 들어와야겠죠. 이럴 경우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시범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이 공은요, 들어와야 되는 자리가 35포인트입니다. 4쿠션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겠죠. 3쿠션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러면 들어와야 되는 라인이 35포인트예요. 1적구의 위치에서부터 계산을 우리는 이어갑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50에 15포인트, 그리고 공의 한계를 겨냥하다 보면 지금 약 17포인트, 18포인트 정도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두께로 공을 거기를 치면 공은 글로 가지 않죠. 공이 가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더 두껍게 친다면 가긴 갈 텐데 1적구에서부터 공이 라운드로 굴러서 공이 진행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은 당연히 길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시스템대로 공이 굴러갈 수 있게끔 수구를 진행시켜야 되고, 그래야만 제 계산력이 정확하게 들어맞겠죠. 그래서 수구가 직선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 중하단 당점에 회전은 다 이용하시고 두께를 거기를 갈 수밖에 없는 두께를 먼저 겨냥을 하신 상태에서 브릿지를 약간 짧게 잡고 타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시게 되면 허공에 있는 공이 정확하게 맞게 되죠.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칠 수 있습니다. 고점자분들은 밀림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더 높은 각을 쳐서 결론적으로는 35포인트에 떨어지게 해서 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고점자분들조차도 이거보다 더 억각인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어치기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끊어치기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실제로는 말 어감에서 오는 그대로 큐를 딱 끊어치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연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습을 하시면 가장 좋냐면, 우리가 스트로크를 미트를 준다 하더라도 스트로크를 부드럽게 치게 되면 공이 두껍게 맞아도 앞으로 굴러요, 여러분. 앞으로 굴러요. 그리고 미트를 준다고 하더라도 약간 찍어 누르게 되면 뒤로 끌리는 현상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의 중심부와 끌어치는 당점의 중앙 지점, 그러니까 중하단 지점이겠죠. 거기를 딱 주시고 약간 브릿지를 짧게 잡으신 다음에 내가 타구를 해보는 거예요. 딱 끊어치기니까 말 그대로 탁 끊는다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탁 끊어요. 지금 약간 전진됐죠? 이렇게 해서 내 공이 딱 멈춤을 느끼셔야 돼요. 이 멈췄을 때의 타구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여기서
딱 이렇게 멈추셔야 돼요. 요게 여러분 끊어치기 타법의 기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아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 지금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똑같은 당점을 쳤는데도 느슨하게 스트로크를 하거나 뭔가 당점이 높아서 일적구를 동일하게 두꺼운 두께로 쳤는데 공이 앞쪽으로 밀려요. 그러면 공은 밀림을 갖고 있게 되겠죠. 밀림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하단 당점을 주고 쳤는데 공이 뒤로 끌려요. 그러면 끌림을 갖고 있겠죠. 이거를 실제 3쿠션을 일목적구에서 쳐보면 각의 변질이라는 게 생기죠. 이런 거죠. 아까 공을 똑같이 놔두고 친다면 만약에 어딘가로 공을 계산해서 쳐야 된다고 했을 때 공이 밀린다라고 하는 건 일적구에서부터 원쿠션으로 들어가는 방향 자체가 이렇게 곡선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구의 출발 자체가 변질돼 버리죠. 각이 길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공은 길게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이 1cm, 2cm로 빠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이 기본적인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각이 변질됨으로 길게 빠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공을 끌어친다고 하면 공이 눈에는 살짝 안 보이지만 요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공이 굴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구의 출발 자체가 짧은 각으로 진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짧게 1cm, 공 반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끊어치기 기술이 3쿠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앞으로 전진하는 힘과 뒤로 끌리고자 하는 힘을 정확하게 1대1로 상충시켜서 내 공이 직선으로 굴러갈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선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아까 서두에 시스템을 계산한 그대로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몇 가지 공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공이 지금처럼 억각에 있습니다. 이 목적구는 그대로 놔둬보죠. 그러면 똑같이 들어오는 라인은 35라인이 됩니다. 만약에 일적구로 계산하는 거예요. 공의 정통으로 계산했더니 45에 10포인트가 되죠. 공 하나만큼 이동을 해서 계산했더니 12포인트, 13포인트가 됩니다. 수구의 기울기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일반적인 타법, 다시 말하면 부드럽게 치더라도 거기를 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각의 변질도 있지 않겠죠. 왜? 제가 기술을 쓸 일도 없고 얇은 두께를 칠 거니까 공이 그대로 시스템대로 계속 굴러갑니다. 다만 만약에 공이 지금처럼 억각으로 공이 서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가 타법을 하는 이 타법의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등등등의 요소에 따라서 공이 곡선으로 굴러갈 수도 있고 반대의 곡선으로도 굴러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끊어치기 타법으로 커버를 하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중하단 단점에 회전을 다 주시고 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12, 3포인트까지 상당히 억각이죠. 이럴 경우에 힘을 좀 더 쓰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를 주고 12, 3포인트를 1, 2, 그래서 쳐서 12, 3포인트를 굴려내시면 아이고 조금 이렇게 시스템을 계산한 그대로 굴러가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공은 너무 만약에 억각이다 그러면 당연히 끌어치기를 하셔야겠지만 약간 억각인 경우에는 지금 같은 계산력을 이용하셔가지고 다 치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일적구하고 이렇게 있죠. 근데 수구가 여기 있다면 쉽지만 여기 있으면 어렵죠. 그 방법을 똑같이 쓰시면 되죠. 3쿠션의 목적 지점은 거의 20포인트에 있습니다. 수구의 출발은 50에 30 라인 걸렸죠. 그럼 30포인트까지 지금처럼 중하단 당점을 주시고 공이 직선으로 굴러가는 느낌을 이해하시고 브릿지를 짧게 잡는 이유는요. 브릿지를 길게 잡으면 사실적으로 어떤 기술을 부릴 때 유리한 것 빼고는 유리한 게 거의 없습니다. 브릿지를 길게 잡으면 길게 잡을수록 팔로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중하단 당점으로 딱 잘라가지고 끊어치기 기술이라는 명목 하에 수구를 일자로 보내려고 할 때는 브릿지를 좀 짧게 잡으셔야 끊어치기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30포인트까지 회전 다 주시고 중하단 당점에 거기 딱 쳐서 딱 잘라치면 시스템 계산대로 다 굴러가게 됩니다. 이런 공들의 유형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공의 배치가 아니라 당연히 배치가 아니라 기술이겠죠? 스트로크 기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5 쿠션을 쳐볼게요. 5 쿠션이 지금 돌아와가지고 거의 30포인트 정도를 맞으면 됩니다. 30포인트. 여지없이 밀리죠. 그러면 60에 30포인트. 이렇게 되면 되겠죠. 지금도 30포인트를 치면 안 밀리는 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밀립니다. 밀려요. 그래서 중하단 당점을 주시고 30포인트까지 딱 잘라서 딱 치게 되면 5 쿠션도 각의 변질리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면서 이 공을 득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접구에서부터 원쿠션까지, 내가 계산된 원쿠션 지점까지 공을 일자로 굴려야 된다는 거. 일자로 굴리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정담화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공이 멈추는 느낌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적으로 다가가시면 좋다라는 거.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끊어치기. 자, 두 번째는 끌어치기 기술입니다. 끌어치기 유형 중에서 제가 왜 지금 이 끌어치기 기술을 좀 알려드리려고 한다면 사실 연습에도 좀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점자분들이 이 당구 테이블에서 뒤돌려치기를 치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끌어치기 기술을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경우들의 공이죠. 이와 같은 공의 경우들이어서 끌어치기를 해야 되는 공입니다. 물론 패턴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목적구가 센터 포인트를 웬만하면 안 넘어가셔야 돼요. 센터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그조차도 어렵습니다. 끌어치기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향으로 지금처럼 부드럽게 공을 끌어치는 건데요. 이렇게 끌어쳐가지고 공을 보내는 기술을 말씀드린 거죠. 기본 베이스는 당연히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끌어치기 능력에 있겠죠? 끌어치기 능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까 끌어치기를 연습할 때와 똑같이 끌어치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끌어치기 연습하실 때 뭔가 하나를 관찰하시는 게 좋아요.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공이 가까울 경우에는 제가 끌어치기 연습할 때 공을 가까울 경우에는 그냥 많이 밑에 당점을 주고 그냥 툭 쳐도 공이 끌리죠. 하지만 일접구와 수구의 거리가 좀 멀게 되면요. 뭔가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돼요.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보시면 알 것이고 그리고 우리 편집자분께서 실제 위에서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뭔가 변화가 되는 지점을 한번 포인트로 한번 체크를 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직접 쳐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일접구와 여기에 다소 거리가 멉니다. 물론 저는 이 빨간 공을 이목적구로 다이렉트로 맞추고 싶어요. 못 맞출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현상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별로 눈에 안 보이셨군요. 예. 제가 봐도 별로 눈에 안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이셨을 거예요. 이 보였다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수구로 일목적구를 때린 다음에 당점이 밑이기 때문에 적정선까지 끌려가겠죠. 그런데 적정선까지 끌려오다가 갑자기 추진력을 받는 구간이 생겨요. 급격하게 더 끌리는 구간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아마 위에서 쳐다보시고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현상이 보이실 겁니다. 그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바로 힘이 빠지는 구간입니다. 힘이 빠지는 구간이에요. 이 당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멘트를 갖다가 붙이고 외운다 하더라도 어렵죠. 하지만 어렵더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 회전이라고 하는 친구는 절대적으로 힘이 빠지고 나야만 발생합니다. 힘이 빠지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여러 가지 끌어치기, 밀어치기 기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운딩이라는 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운딩이라는 공이 실제로는 부드러운 밀어치기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강한 때려치기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바운딩을 이렇게 땅 때렸다고 치죠. 이 일접구를 튕겨내고 맞고 나올 때까지는 힘입니다. 힘.
그런데 왜 일로 들어갈까요? 제가 애초에 의도했던 회전이 윗땅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맞고 여기서 힘이 빠지기 때문에 원래 의도했던 회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운딩이 여러분 밀어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끌어치기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네. 제가 공을 만약에 이렇게 놔두고 뭐 약간의 예술적인 공도 아니지만 앞쪽으로 끌었다고 치죠. 끌었다고 앞쪽으로 가더라도 힘이 빠지는 구간이 약간 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힘 빠지면 다시 뒤로 끌려요. 좌우 회전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전진력, 윗땅점과 아랫땅점은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걸 가지고 뭐를 하느냐? 이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먼저 이해하시면서 그 느낌을 받으면서 정면 끌어치기를 연습하시면 일단 기본 베이스는 된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는 아까 연습했던 뒤돌려치기를 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점자분들이 에러를 하는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힘을 걷어들이는 부분이에요. 힘을 걷어들인다고 하면 뭐냐면 제가 공을 여기서 쳐서 원쿠션 지점까지 갈 때 원쿠션 지점을 바로 부딪히기 전에 끌림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곡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곡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힘으로 만약에 맞아버리면 공은 당연히 각도상 길죠. 각도상 길죠. 그러니까 일적구와 원쿠션의 거리, 그리고 약간의 기울기, 그리고 일적구의 높낮이에 따라서 힘 배합을 연습하셔야 돼요. 힘 배합을. 그러니까 원쿠션 맞기 전까지 가가지고는 최대한 끌어치기를 하긴 하되 저기 앞에서는 끌림이 발생할 수 있는 속도를 주셔야 돼요. 결론은 뭐냐? 좀 부드럽게 치란 얘기입니다. 네. 부드럽게 치란 얘기예요. 무식하게 저까지 세게 친다고 해서 공이 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길잖아요. 왜? 저기서 끌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게 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닌데 저점자분들은 아무래도 끌어치는 기본적인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힘을 많이 넣어야만 끌어질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죠? 그게 아니고요. 부드럽게 진짜 얇게는 치지만 내가 끌어치기를 한다는 마음을 먹고 원쿠션에 도달하기 전에는 속도가 죽는다는 마음으로 요령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브릿지를 길게 잡고 회전을 너무 많이 이용하지 마시고 스트로크를 길게 슥슥 하고 치면서 부드럽게 쳐서 원쿠션에 도달하기 전에는 살짝 속도가 죽어버리게 치시게 되면 상당히 억각 끌어치기를 유리하게 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 조금 멀리 보내볼게요. 멀리 보내보면 멀리 가면은 여러분 각도상 길어서 안 맞을 것 같죠. 당연히 여러분 각도상 깁니다. 제가 원포인트 정도 공을 맞췄다고 치면 이 공은 뭐 저기 택도 없죠. 그죠? 하지만 아까 끌어치기에서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공 가다가 여기서 확 이렇게 휠 거예요. 휠 거기 때문에 멀리 보내볼게요. 한번.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너무 멀리 갔고요. 속도를 죽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원포인트 근처 맞았죠. 근데 공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죠? 맞죠? 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령을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스트로크를 길게, 느리게, 그리고 얇게는 치지만 진짜 끌어친다는 마음을 먹고 정면 끌어치기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드럽게 길게 치시게 되면 이런 억각 형태의 뒤돌려치기도 생각보다 수월하게 구사가 가능합니다. 아마 20점 미만의 분들은 잘 안 되실 거예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방금과 같이 끊어치기나 끌어치기 기술을 좀 이용하면서 공이 들어가면서 득점을 좀 해가면서 연습하니까 배우니까 되는구나 라는 걸 느껴가면서 당구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패턴적인 부분보다는 스트로크적인 기술,
요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요. 일단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공이 하나는 멈추는 기술, 하나는 말 그대로 끌어치는 기술을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당구 침에 있어서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달라고요. 한 번 더요? 좋아요를 달라고요. 달라고요. 너무 웃어서. 아니, 나는 안 무서워. 올라가기로 했는데. 너무 웃어서.